다시 정신 차리고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제가 이 개고생을 왜 하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제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가슴 설레는 꿈이 있거든요. 그 꿈이 뭐냐면, 저는 S그룹에 근무 중인 20년차 직장인입니다. 습관홈트, 우리 아이 작은 습관, 습관의 완성, 이렇게 3권의 습관책을 출간한 작가이며 월급이 9개의 수입 파이프라인으로 매월 200만 원 이상 버는 엔잡러입니다. 4시 18분인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4시 18분입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책도 읽고 글도 쓰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제가 4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새벽 루틴이에요. 3시 30분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책 읽고 글을 쓴 다음에 회사 출근해서 업무 보고, 퇴근 후에는 쌀국수 매장에 가서 마감도 하고 11시 넘어서 잠이 들면 잠이 부족하지 않냐고 걱정을 하는데, 솔직히 힘든 날 많죠. 저라고 왜 안 힘들겠어요. 몸이 피곤하니까 이제 현타도 종종 찾아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쌀국수 매장 매출을 좀 늘리기 위해서 배달도 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배달 기사님들이 제 식당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도 이제 하다 보니까 바쁜 저녁 시간에는 다른 매장에 들러서 오느라고 이제 저희한테 늦게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제가 직접 제 차를 이렇게 운전해서 배달도 뛰고 있는데, 하루는 급하게 막 배달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님 아파트 주차장에 이렇게 주차를 하다가 너무 급하니까 근데 주차 기둥에다가 이렇게 백미러가 부딪혀서 깨져 버렸거든요. 일단 급하니까 배달 음식을 고객님께 전달하고 이제 다시 낡은 자동차 안에 이렇게 탁 탔는데, 이렇게 백미러까지 이렇게 깨진 거를 보니까, 난 뭐하러 이렇게 이 개고생을 하고 있지? 라는, 인건비도 못 건지고 뭐 남는 것도 별로 없는데? 라는 이런 현타가 세게 오더라고요. 그렇게 멍하게 이렇게 한 30초 정도 있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제가 이 개고생을 왜 하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제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가슴 설레는 꿈이 있거든요. 그 꿈이 뭐냐면, 대한민국 1호 습관 멘토로서 이 땅에 더 많은 습관 가족이 탄생하도록 도와서 지금보다 2배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돕는 것이에요. 습관 가족이라고 하면 뭐냐면, 우리가 부모가 먼저 좋은 습관을 시작을 하면 부모의 좋은 습관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서 이렇게 좋은 습관을 실천하는 가족을 일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월급 이외에 쌀국수 매장 운영도 하고 또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도 이렇게 판매하는 거 포함을 해서 바쁘고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엔잡러가 된 이유는,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좋아하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직장을 그만두면 수입이 딱 끊기잖아요. 근데 제 꿈인 더 많은 습관 가족이 탄생하도록 돕는 일로는 초반에는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없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만 해서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든 생계는 유지해야 하니까 이제 직장 다니면서 미리 다양한 수입 파이프라인을 지금 만들어 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달리 말해서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승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정체성이 중요한지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확고히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만들어주고 인생의 승부를 걸 만한 기회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만약 제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이 되고 싶은지 정체성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열심히만 한다면, 현타가 이렇게 왔을 때 나는 왜 사나? 이 개고생을 왜 하나? 이런 현타가 왔을 때 감정이 흔들리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중도에 포기할 확률이 정말 높아지겠죠. 정체성이 없다는 것은 마치 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하고 같아요. 근데 우리 삶은 늘 즐겁고 행복할 수만은 없잖아요. 어떤 날은 뭐 세상에 나를 속이고 상처를 주고 피눈물을 막 그렇게 흘리게 만드는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청중들한테 지난 360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즐거웠던 날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그리고 불행했던 적은 몇 프로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는 즐거웠고 40% 정도는 좀 힘들고 우울한 날이 있었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지난 한 1년을 한번 돌아보시면 분명히 모든 날이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 40%는 좀 안 좋은 날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결국 성공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이런 슬픈 날에도 해야 할 일을 하는 반면에,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슬픈 날 자기 합리화를 시작을 하고 해야 할 일마저도 안 하고 이렇게 건너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자의 정체성에 기반한 이런 목표를 세워야 이 단단한 돌탑이 되기 때문이에요. 모래성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게 없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자책은 좀 하지 마시고 접어두시고, 더 늦기 전에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방법을 좀 찾아볼까요? 네, 우선 이 질문에서 출발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정체성이란 놈은 대체 어떤 놈인가? 그러니까 즉 나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가? 이런 과거부터 현재까지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무의식 속에 새겨진 이 정체성을 알고 이해해야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미래에 그러면 무엇이 되고 싶은가? 내가 평생을 걸 만한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현재의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만약 당신이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에 난 뭘 해도 안 돼 라고 단정하거나 모든 사람은 다 날 싫어해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꼭 그러니까 알아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들러 심리센터에서 주관한 아들러 심리분석 전문가 자격과정을 수료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이런 이 전문과정은 아들러 심리학에 기반한 셀프 힐링의 여정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무의식 속에 새겨진 잘못된 초기 기억들을 이렇게 재해석함으로써 과거에 지배받는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도 많은 변화를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불행했던 과거를 재해석을 하고 또 새로운 신념을 수립할 수 있었는지 이 이제 줌 강의로 설명을 드린 게 있거든요. 이 줌 강의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에서 변화를 통해 새롭게 인생을 디자인을 하고 싶다면 꼭 이 줌 강의를 시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라이프골, 성격 우선주의라고 해요. 우선순위. 아들러는 이 성격 우선순위가 뭐냐면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회피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어떤 걸 기피하고 뭔가를 싫어하는지를 이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감정 관리가 왜 중요하냐. 이 아들러 성격 유형 검사를 하면 우리 4가지 성격 유형을 알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른 이 우월성 추구, 통제 관리, 즐거움 추구, 편안함 추구 이런 4가지 성격 유형을 알게 돼요. 각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런 라이프 꼴이 바로 우리 생각에 영향을 주고 이 생각이 우리 감정에 영향을 주고 이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성격 유형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이해, 아들러 심리학, 아들러의 인간이해라는 곳에 보면 우리가 어떤 겉모습, 외적 양상만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변했느냐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은 미스라는 거죠. 정치인들이 보면 선거철만 되면 뭐 시장에 나가서 뭐 떡볶이 오뎅 먹고 상인들하고 악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행동만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 내면까지 바뀌었을까? 우리는 의심이 들죠. 당선이 되고 난 행동과 당선되기 전에 선거철의 행동을 보면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행동 양식 자체가 우리 성격 유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이 내면부터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가 않다라고 아들러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들러 심리학을 통해서 정말 많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프로그래밍이 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 초기 기억 재해석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정화가 됐어요. 뭐 시궁창이었던 이런 내 마음속에 어떤 이 호수가 이 재해석을 통해서 과거의 재해석을 통해서 좀 정화되고 맑은 물로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초기 기억을 재해석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 흙탕물 속에 있던 제 생각들은 나는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사람들은 나를 속여서 내 것을 뺏으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세상은 내가 늘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전쟁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념이 뭐였냐면 내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늘 배우고 노력하며 내 실력을 쌓아 나의 목표를 100% 달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딱 보면 뭔가 도전적이고 뭔가 맨날 노력하고 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매일매일 전쟁터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늘 뭐 긴장 상태에서 뭔가 남을 이겨야 되고 또 뭔가 계속 공부하고 배우고 시간을 허투루 쓰면 안 되고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살다 보니까 늘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목표를 높게 정하다 보니까,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빈 갭이 있잖아요. 내가 현재 목표를 세워온 거하고, 내가 달성했지만, 아직 채우지 못한 이 욕심,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나를 스스로 낮추고, 이런, 잘못된 행동 양식을 통해서, 사정놀이를 통해서 힘들게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 초기 기억,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지인들과의 이 기억 속에 있던 그런 것들이 내가 내 눈으로만 본 그 장면들을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자기 합리화를 해서 이 기억들을 내가 저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면 그 장면이지만 다른 사람의 각도에서 보면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제 이 재해석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는데 이 재해석을 통해서 나는 사랑받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바뀌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속여서 내 것을 뺏는 게 아니라 선하다. 정말 선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세상은 그래서 살만한 곳이다. 그러므로 나는 자신감 있게 누구보다 나 자신을 신뢰하고 또 타인의 소중함을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게 제가 초기 기억을 재해석을 함으로써 새로운 신념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새로운 신념을 갖고 제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 셀프 힐링 과정에서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1단계에서는 내 라이프 골에 대해서 성격 유형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심리 분석을 할 거예요. 초기 기억을 여러분들의 과거 초기 기억을 이제 돌아보고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지 그리고 세상은 어떤지 그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나의 심리 분석을 할 거고 요거는 이제 전문가 과정이기 때문에 1대1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 월간 중간기로는 하기는 좀 힘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사적 논리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내가 제가 그 새로운 신념을 발견한 것처럼 그레이트 터닝 포인트 단계를 거칠 거고요. 그리고 이런 내 새로운 신념 하에서 그리고 공동체 감각, 아들러가 강조하는 공동체 감각,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위해서 내가 공헌하고 영향력을 주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감각을 내가 내 삶에 끌어들임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여정을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아들러 심리학을 전공 과정을 제가 수료를 했죠.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과거의 패배감, 자존감 낮은 이런 생각들, 프로그래밍 된 그런 생각들을 개선시켜주고 정화시켜서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높이고 또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내 삶을 과거에 지배받지 않고 내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강이 어떠셨어요? 네, 초기 기억을 재해석하기 전에 저의 잘못된 신념과 재해석하고 난 후에 저의 신념이 완전히 바뀐 것이 놀랍지 않나요? 네. 네, 제가 아들러 심리학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도움을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 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고 자라났어요. 하루에 33번이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니까요. 근데 다만 어린 시절의 초기 기억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합리적 판단이 결여된 이 어린 시절에 여러분이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유리하도록 그 기억을 왜곡해서 무의식 속에 이렇게 저장한 것 뿐이거든요. 이제 그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할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에 작은 이렇게 균열을 내고 깨야 하는데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고 싶다면 당연히 이 균열을 내서 깨야 되겠죠.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 첫 시작은 새로운 진리를 믿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지금의 나 자신을 만든 것은 바로 나 자신이며 미래의 나를 결정짓는 것도 나 자신이다. 알프레드 아들러가 말을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정체성에 기반한 목표 수립, 습관을 통한 실천, 그리고 돈 버는 방법에 관한 영상을 계속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